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활동이 정말 도움이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끝까지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봉사단 1기 우간다에서 활동하는 임진양 크리에이터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그런 정보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젝트 봉사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은 줄여서 푸봉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발도상국의 특정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단기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단순한 해외봉사, 자원봉사를 넘어 실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활동했던 국가는 우간다였고 저희는 총 8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역 두 군데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어서 4명은 미티아나, 4명은 은피지로 나눠 활동하곤 했습니다. 그중 저는 미티아나 일원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였는데요.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IT 교육을 맡아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봉은 팀으로 활동한다는데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간다 팀은 총 8명이 파견되었고 그렇게 4명씩 나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미티아나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우선 교육에서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프로젝트 역할에서는 현장, 서기, 그리고 회계, 홍보 총 4가지로 나눠서 활동을 맡았습니다. 저는 그중 서기와 파워포인트를 맡았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단순한 기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공무원들이 직접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하는 양식이나 그런 방식을 분석하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엑셀을 직접 켜서 데이터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활동이 정말 도움이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두 번째, 팀워크는 실제로 얼마나 중요하나요? 팀워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고 각자의 역할을 잘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서로 돕고 믿어야지 끝까지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하는데 갑자기 빔 프로젝트가 작동을 안 한다. 이럴 때 옆에서 바로 장비를 점검해주고 저희 미티아나에서는 인원이 총 4명이라는 점에서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하다는 점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하니까 팀워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편집을 꼭 잘해야 되나요? 영어를 못하는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선 우간다의 경우에는 루간다어 그리고 영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우간다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로 모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유창편이 아니라서 중간중간 말이 많이 꼬였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이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영어를 잘하는 팀원이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저는 또 다른 팀원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활동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일부러 루간다어를 틈틈이 공부도 하였습니다. 웨발레뇽, 제발레코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루간다어를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느껴지면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짧은 루간다어로 현지인들과 이렇게 정서적 연결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역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이카에서는 봉사단원들을 위해서 현지어 심화학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어 심화학습비는 어디에 사용해도 좋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어 학습으로 1년 동안 정말 많은 영어 실력을 높였던 것 같아요.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인가요? 저는 IT 교육 시간이 아닌데 수강생들이 찾아와서 자기 업무인데 이걸 어떻게 워드나 엑셀에 적용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해줄 때마다 진짜 이제 변해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활동을 할 때는 사실 이 단순한 기능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막연한 걱정이 있었는데 저희 수업에 점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점점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봉사활동하면서 워라밸이 지켜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또 활동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의 경우에는 매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오후 3시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숙소에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안 그러면 팀원끼리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일이 없을 때는 3시에 딱 퇴근하자마자 현재 학습을 하고 팀원들이랑 장을 보러 가거나 그런 동네 투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워라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느 정도 잘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루틴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큰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말 A부터 Z까지 봉사단원이 다 기획하고 다 실행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제가 했던 한국, 우간다 전통 놀이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행사는 4년 전에 특허 교육 때부터 팀원들이랑
백지 상태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유익할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행사를 틀을 잡히면 파견이 되는데요. 파견이 되면 3개월간의 전체 일정을 쫙 짜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를 찾고요. 그리고 시기를 찾으면 저희 행사하기 한 달 전부터 프라이머리 스쿨을 리스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순위인 학교를 먼저 찾아가 봤는데요. 근데 정말 운이 좋았던 건지 저희가 하고 싶었던 학교 1순위가 바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그 학교에 바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계획안을 작성하여서 학교에 제출하였고 계획안에 맞춰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계획안 작성하고 그리고 물품을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할지 진행 방안 행사의 규칙, 회계 처리까지 저희 단원이 정말 직접 하나하나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사를 마치고 나서도 저희 숙소랑 학교가 가까웠기 때문에 아이들 저희가 지나가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외쳐주고 저희가 진행했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저희를 반갑게 불러주곤 했습니다. 활동을 끝나고 난 후에는 직접 편지를 적어서 엽서를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진심을 담은 손편지로 학교에 제출하고 그렇게 학교의 감상을 열심히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지금 내가 해외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해외 봉사에 붙었는데 정말 파견이 되고 나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언어, 그리고 낯선 사람들 속에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완벽하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건 대단한 실력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진심과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프로젝트 봉사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 봉사단의 제일 큰 장점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팀이 있고 그리고 함께 하는 수행기관이 있고 현지 주민까지 있으니까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봉사단을 고민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해외 봉사단을 해보고 싶거나 그리고 갔다 와서 정말 만족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후기와 그리고 각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봉사단 1기 임진영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